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에서 철수한 우크라이나군이 리스칸스크에 방어 진지를 꾸렸었는데 이게 또 철수를 한답니다. 원래 이 행정청장이 슬로반스크, 리스칸스크가 아니라 슬로반스크가 방어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리스칸스크에서는 한 며칠만 이렇게 홀딩하면서 러시아군 소모시키고 그리고 뒤로 빠져서 슬로반스크에서 아주 강력한 결전을 농성전을 펼치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 그리고 또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점령한 섬에다가 어마어마한 쪽집게 타격을 퍼붓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그런 이 원거리에 떨어져 있는 타겟에 대해서 탐지를 할 수 있는 정찰 수단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쪽집게 타격을 하냐? 미국이 도와줬다라는 정황 증거 제가 수집해서 보여드립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지도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리스칸스크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지금 철수 작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슬로반스크로 그 후방에 있는 이지움 남쪽에 있죠. M03 고속도로 축선상에 있는 그 슬로반스크를 최후의 거점으로 해서 농성전을 펼치겠다라는 그런 요령인가 봅니다. 헤르손 전역에서 계속 우크라이나는 공세를 하고 있는데 워낙 정보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현재는 지미니 섬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연쇄 공격을 퍼붓는데 제가 며칠 전에 지미니 섬에 아주 강력한 공격을 퍼붓었다. 하이마스를 가지고 GMLRS 탄으로 쏴서 완전히 박살을 냈다. 근데 러시아는 우리는 맞은 적 없다. 우리는 오히려 다 요격시켰어. 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거 말씀드렸는데 또 때렸습니다. 또 때린 이유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주요 전과를 보겠는데요. 병력은 150명 추가 사살했고 전차는 1대 격파했습니다. 장갑차 6대 격파, 차량 4대 격파, 야포 9문 격파, 무인 항공기 1대 격추, 그리고 순항미사일 1발 요격 등의 전과가 있는데 어제에 비해서 전과가 확 줄었죠. 아마 이 리스칸스크에서 전투 방어전을 세게 안 하고 지금 이제 뒤로 빠지니까 이런 전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엠네스티가 러시아가 과거에 마리우폴의 극장을 폭격한 거, 그래서 한 1000명 넘는 민간인 사상자가 나왔죠. 이게 고의였다. 그렇게 판단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서 전쟁 범죄 행위로 누군가를 국제형사재판소 법정에 세우기 위한 축적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미콜라이의 아파트에 또 순항 미사일 공격을 했는데요. 지금 아파트의 유치원을 공격한 상황, 그리고 쇼핑센터를 공격한 상황. 이 쇼핑센터 지금 이제 너무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이거 지금 사상자 생존자 구조 작업 이제는 포기한다라고 우크라이나가 선언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해체 작업 들어간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한 쇼핑센터, 이 공격에 이어서 또 아파트에 순항미사일 KH-55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장거리 아음속 순항미사일 쏴가지고 아파트 옥상에서 내리 꽂아서 5층, 4층, 3층까지 피해를 입히는 이런 짓을 또 저질렀다. 그런데 푸틴은 그 크레멘추크 쇼핑센터 여기에 대해서 공격은 정당하다. 민간인 사상된 거 증거 있냐? 라고 지금 아니 사상자가 그렇게 많은 사진이 나왔는데도 증거 있냐? 라고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참 이거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해야 될까요? 참 기가 막힙니다. 자, 미국 국방정보국 DNI 그리고 전쟁연구소가 이 전쟁이 장기화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의 가동률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주변국에서 부품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밀어주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공군의 하루 평균 쏘티 수가, 즉 출격하는 수가 50쏘티 이상을 매일매일 하고 있답니다. 반면에 러시아군은 그렇게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상공의, 물론 러시아까지는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상공의 제공권은 완전히 우크라이나 공군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포로 교환을 했습니다. 144명 동수의 포로 교환을 했는데 러시아가 인계해준 포로는 아주 중상자들, 생명이 위독하고 경각에 달린
이런 사람들을 줬고 여기에 마리우폴에서 끝까지 항전하던 아조프 연대의 대원도 한 40명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의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자, 러시아가 헤르손, 자포리자 이 지역을 러시아 연방에 강제 병합하는 절차를 착수한다. 그래서 선거를 하려고 해도 선거인단도 작성 안 되고 루블화 쓰라고 해도 루블화도 쓰지 않고 그래서 지금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러시아 은행에 강제로 계좌를 개설해 라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답니다.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의 냉각 시스템에 이물질을 집어넣어 버렸답니다. 그래서 지금 고장이 나서 이거 이러다가 멜트다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어마어마한 재앙이 되죠.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희한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리스칸스크 남부의 방어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남부 지역의 정유 공장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데 리스칸스크는 북쪽으로도 포위가 되어 있죠. 근데 북쪽은 세베르스키 도네츠강으로 막혀져 있고 또 동쪽도 이 세베로도네츠크하고 세베르스키 도네츠강하고 막혀 있는데 남쪽에서 올라오는 이 지역 포파나야 돌출부에서 이제 확장해서 러시아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는 육지니까 여기서 이제 밀려서 계속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뒤로 빠져서 슬로반스크에서 지금 3면에서 공격을 당하니까 그런데 포위돼버리면 끝나니까 포위되기 전에 빠져나와서 슬로반스크에서 그냥 3면이 아닌 뭐 한 1, 2면만 방어하면 되는 이런 전투를 하겠다라는 건데 뭐 당연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바흐무트, 졸로테 이 방면에서 리스칸스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지금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우크라이나가 슬로반스크의 방어선을 재정비했고 이 방어선 이제 다 마쳤답니다. 그래서 병력을 이동 배치 중에 있다.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전선 상황을 가지고 주요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넉 달을 넘어가면서 이 전쟁이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지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단히 비관적인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올해 말 내년까지도 전쟁이 계속될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은 고된 전투로 인해 대단히 쇠퇴했고 이 때문에 공세 여력을 잃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역 장악 야욕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에이브릴 헤인즈 미 국가정보국장이 현지 시각 6월 29일 밝혔습니다. CIA의 헤인즈 국장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상무부 주간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해서 현재 상황을 요약하면 여전히 매우 암울한 상황이고 서방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는 점점 더 강경해지고 있다 라고 평가하면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 지도자들에게 올해 말까지는 전쟁이 끝나기를 바란다고 말했지만 전망은 암울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헤인즈 국장은 정보당국은 이 문제에 있어 푸틴의 야망과 그의 군사적 능력 사이의 단절, 일종의 불일치를 인식하고 있다라며 3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예상되며 어떤 경우에도 암울하기는 마찬가지다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헤인즈 국장이 내놓은 전망은 모두 암울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현재 러시아군이 동부전선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쉴 틈 없는 공세를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영토를 야금야금 차지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러시아가 돈바스 지역과 헤르손, 자포리자 등 현재 점령지에서 멈추고 협상을 통해 전쟁을 끝내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에너지 무기화, 사이버 공격, 핵무기 등 다양한 비대칭 수단을 동원해 우크라이나와 서방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어떤 시나리오를 선택하더라도 전쟁은 끝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각 6월 2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의 89%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러시아의 영토를 양보한 채로 휴전할 수는 없다라고 성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양측은 장기간에 걸친 소모전을 벌일 수밖에 없고 이런 소모전으로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재래식 군사력 타격을 입은 러시아의 비대칭 자산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미 정보당국의 전망인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이번 전쟁을 끝내는 키는 아무래도 러시아 국민들이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올해 말까지도 안 끝난답니다. 저는 올해 말까지는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푸틴이 전쟁을 끝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이 계속 욕심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를 설득해서 그냥 뭐 이 정도 선에서 끝내자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도 국민 89%가 절대로 러시아에게 영토를 내준 상태에서 휴전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 국민들의 민심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 민심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을 끝내는 방법은 러시아인들이 뭉쳐야 된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이 전쟁을 양보하고 끝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럴 수는 없죠. 지금 너무나 많은 희생을 했고 여기에서 얻는 것 하나도 없이 끝나면 휴전이나 종전을 하면 푸틴의 정치 인생 끝나는 것이죠. 그럼 뭐냐? 러시아인들이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CIA 국장이 에너지 가격, 식량 문제, 식량 가격 이런 것 때문에 미 상무부도 굉장히 고민이 많겠죠. 여기에 참석해서 이제 한 말인데 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에너지 가격 그리고 식량 가격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또 현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 그리고 식량 아닙니까? 이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면 또 불안하다면 전 세계 누구도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그 어떤 정권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자기가 한 전쟁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하더라도 그래도 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에 의한 지지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서 빨리 이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러시아인들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얼마 전 우크라이나군의 돈바스 방어전은 리시칸스크가 아닌 슬로반스크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던 루안스크주의 행정청장의 예고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리시칸스크에서 단계적으로 철수작전을 진행 중이며 슬로반스크에서 방어작전을 준비를 거의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이 현지 시각 6월 29일 야간에 리시칸스크 남부 방어선을 돌파했으며 핵심 방어 거점인 정유공장을 향해 진격하고 있다고 우크라이나군 관계자를 인용해서 복수의 오신트 소식통들이 6월 30일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번 주 초부터 리시칸스크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개시하면서 기존의 포병 중심 공세에서 기갑 중심 공세로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군은 막대한 피해가 나오더라도 전차와 장갑차를 우크라이나군 방어선에 끝없이 밀어넣는 막가파식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요. 이 물량 공세에 리시칸스크 남부 방어선이 무너졌습니다. 러시아는 하루 평균 1개 대대 규모의 병력과 장비를 잃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병력을 축차 투입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의 이런 무지성 공격에 우크라이나군에서는 탄약 부족으로 방어선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리시칸스크에 험비와 MRIP, 전술 트럭 등을 대량으로 투입해 병력을 슬로반스크로 옮기는 철수작전에 주력하는 한편 특수부대와 일부 전차부대를 도심지에 배치해서 러시아군의 물량 공세를 저지하며 본대의 철수를 엄호하고 있습니다. 새 방어 거점인 슬로반스크는 리시칸스크 서쪽으로 직선거리 약 5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인데요. 도시 주변에 세베르스키 도네츠 강과 나무가 울창한 국립공원을 끼고 있고 도심 지형이 잘 발달해 농성전은 물론 시가전에서도 유리하다는 것이 우크라이나군 당국의 판단입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공세는 푸틴이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집요한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을 장악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미 국가정보국의 정보 분석과도 일치하는데요. 자기 자식에게는 지중해가 보이는 프랑스 남부 연안의 거대한 성과 대저택, 호화 요트를 주고 남의 자식들은 전선의 총알바지로 내모는 푸틴. 과연 그 권세가 얼마나 오래 갈지 두고 보겠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또 바람 같아서는 슬로반스크가 아닌 이 리시칸스크에서 지속적으로 러시아군의 도하를 저지하면서 그 도하를 격파하고 이렇게 해서 마치 마리우폴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2달 또는 세베로도네츠크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한 달, 2달씩 여기서 다시 농성을 해서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군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 그리고 결국 또 사수하는 것이 바람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탄약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 지도를 보면요. 여기가 세베로도네츠크죠. 그리고 마주 보고 있는 이 조금 넓은 지역, 남북으로 긴 지역이죠. 여기가 리시칸스크입니다. 이 사이에는
강이 흐르고 있죠. 세베르스키 도네츠 강. 이 세베르스키 도네츠 강은 이런 식으로 북쪽으로 갔다가 여기서 꺾어서 다시 서쪽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강이 형성되어 있고, 그런데 이 북쪽과 이 동쪽에서 오는 러시아군의 공세는 세베르스키 도네츠 강의 도하 작전을 막으면서 버틸 수가 있는데, 이 남쪽은 그게 아니죠. 남쪽은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고 여기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병력들이 치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 여기가 정유공장인데 여기에서 강력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아주 좁은 지역으로 통로가 생기고 넓게 지금 우크라이나군의 영역이 확장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만 되어버리면은 그냥 여기 있는 방어 병력들은 다 갇히는 것이 되죠. 그래서 지금 탄약도 부족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본대가 빠지고, 그래서 여기 슬로반스크에서 개전 초기부터 이지움에서 내려오는 러시아군을 막아왔던 곳이기 때문에 참호라든지 방어선이 아주 잘 구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전투를 벌인다 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서 싸우겠다. 그래서 지금 빼내고 있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험비, 이 미국이 준 거죠. 험비, 또 뭐 여러 가지 트럭이나 운송 수단을 통해서 다 빠져나오고 있는 철수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러시아군을 피해를 입혔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다라는 것이고, 우크라이나군 곳곳에서 탄약이 부족하다, 탄약이라고 하는데 정말 서방 세계가 빨리 탄약을,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3만 발, 10만 발 이거 턱도 없습니다. 100만 단위의 탄을 줘야 됩니다. 100만 단위. 세 번째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군사작전을 직접적으로 돕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하이마스 포격에 의해 쑥대밭이 된 지미니섬 방공망 강화를 위해 러시아가 배치한 판칠 S1 방공 시스템이 배치 직후에 파괴됐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현지 시각 6월 30일 흑해 요충지 지미니섬에 대해 또다시 공격을 실시했으며,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가 새로 배치한 판칠 S1 방공 시스템이 파괴되었다고 우크라이나 남부작전사령부가 현지 시각 6월 30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구체적인 공격 방법은 밝히지 않은 채 지미니섬에 대한 추가 공격이 있었으며, 이곳에서 다수의 진지와 지대공 미사일, 트럭 등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신트 소식통들은 이번 공격이 M142 하이마스에 의한 GMLRS 공격으로 실시되었으며 최소한의 타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시간차를 두고 수시로 떨어지는 로켓탄 때문에 러시아군은 차량과 진지 위치를 계속 바꿔가며 좁은 섬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토르와 판치르 등 방공자산이 배치된 지미니섬의 병력과 장비 배치 상황과 정확한 좌표 정보를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알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바이락타르 드론으로는 토르와 판치르 시스템을 극복하기 어렵고, 지난 27일 공격 이후 러시아가 계속해서 장비 위치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의 GMLRS 정밀 타격 과정에서 외부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크라이나군이 지미니섬을 타격하던 바로 그 시각, 흑해에는 미 공군의 RQ-4B 글로벌 호크 기체번호 11-2046 무인기와 미 해군 P-8A 포세이돈 기체번호 16-9328 해상 초계기가 인근 공역을 정찰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최근 실시된 지미니섬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쪽집게 타격이 미군의 정찰 자산 지원에 힘입었을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미군의 표적 획득과 정찰 지원이 사실이라면 이는 미군이 이번 전쟁에서 적대 행위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이 되는 셈이어서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거 우크라이나군이 찍어서 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워터마크 쫙쫙 박아가지고 지금 공개를 했는데, 지미니섬이 6월 30일, 현지 시각 6월 30일 이렇게 불타고 있다. 왜?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판치르 S1이라고 하는 강력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파괴했다라고 밝혔어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러시아군은 이 지역에 보급을 할 군함이 없습니다. 또 갈 수도 없어요. 왜냐? 이 덴마크가 준 하푼 지대함 미사일 시스템, 그걸 지금 쫙쫙 깔아놨는데 어디 깔아놨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군함이 가면 하푼 미사일 맞아서 침몰합니다. 그래서 군함이 못 가고 이렇게 민간 상선을 증발해서 여기에다가 판칠 S1을 싣고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서 조그만 상륙정에다가 이렇게 옮겨 싣고 갖다 준 겁니다. 왜? 지난 27일 날 공격에 완전히 모든 것이 박살나버렸으니까 방공 시스템이 없으면 우크라이나군 헬기가 쑥 들어와서 헬리본 작전 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여기 얼마 있지도 않은데. 그래서 판칠 S1 방공 시스템을 갖다 줬는데 이걸 그냥 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미니 섬이 멀쩡할 때의 사진인데요. 지금은 이 건물하고 다 박살나고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건물 남쪽에 지하로 내려가는 입구가 있죠. 또 여기에도 지하 터널로 보이는 이런 시설들이 있죠. 그래서 다 지하 요새화되어 있는데 지금 지금 이 러시아 군들은 지하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판치르 같은 이런 방공 시스템이라든지 밖에 나와 있어야 되죠. 이게 언제 우크라이나군이 때릴지 모르니까 여기 있었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걸 우크라이나군은 실시간 판별할 능력이 없어요. 바이락타르 무인기 보낸다 하더라도 판치르에 격추가 되겠죠. 그러니까 못 보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정확하게 판치르가 계속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쪽집게 타격을 했냐?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딱 우크라이나가 사격하던 그 시간에 이런 항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바로 지미니섬 바로 코앞이죠. 지미니섬 바로 여기 있으니까 그 상공을 지미니섬의 상공 인접한 곳을 이렇게 미 해군의 P8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가 이렇게 비행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남쪽에는 미 해군의 글로벌 호크 고고도 무인 정찰기가 또 이렇게 작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미 공군이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되면 완전히 그냥 표적 스캔 다 되죠. 이 정도 거리 되면 이렇게 해서 나토 사령부로 알려줬을 것이고 보고를 했을 것이고, 그 나토 사령부에서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에 전달해 줬을 것이고, 총참모부는 이 포대에 알려줬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GMLRS를 발사했을 것이다. 자,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왜? 나토 국가인 루마니아 코앞에 지미니섬, 이걸 러시아가 통제하면 나토 국가인 루마니아가 위험해지고, 또 여기에서 오데사 항구로 들어가는 이 각종 상선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식량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가 통제권을 가지는 거니까 미국은 이걸 빨리 제거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심증만 있지 물증 없죠. 그런데 러시아가 만약에 해킹이나 어떤 여러 가지 자산을 통해서 이런 전달 과정을 만약에 밝혀낸다면 이건 큰 국제 문제로 비화될 텐데, 이 상공에 있는 미군 정찰기 격추시킬 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설사 그러게 하겠습니까만은, 아무튼 미국이 이런 거 말고 탄약을 100만 단위로 이것도 해주면 좋지만 100만 단위로 빨리 지원해 주기를 바라면서 계속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